예단이 요즘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내일장, 오늘장 안에서의 힌트가 있지 않았을까요? 절대 전략에서 내일장 미리 한번 전략을 좀 꿰보도록 하겠습니다. 흥국증권의 변준호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연구원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장 상승했습니다. 한 줄로 압축한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시겠어요? 네, 오늘은 안도의 하루였다. 그렇게 좀 음.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실 것 같아요. 지난주에 주셨던 한 줄이 패닉 장세였었잖아요. 한 주 만에 확실히 심리 자체가 안도로 돌아선 그 주요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, 또 지수 상승 말고도 확실히 시장이 안도했구나라고 보신 포인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. 네, 일단 오늘 그 장 시작 흐름은 조금 부진했습니다. 토요일 날 확진자가 한 400여 명 정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는 소식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하락 출발했었지만 10시가 좀 넘은 시각에 발표됐던 전일 신규 확진자 수가 266명에 그치면서 나흘 만에 200명대로 신규 확진자 수가 좀 낮아졌다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좀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요. 지금 증시 환경이 철저하게 이제 코로나에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어제죠. 전일 좀 크게 낮아졌다는 점은 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는 그런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고요. 지금 결국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시 2차 유행의 어떤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언제 확진자 수가 좀 정점을 이제 찍을 것이냐,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과거에 보시면은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8월 말 9월 초 정도가, 그러니까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 초가 아마 금융시장에 반영되는 어떤 코로나 우려의 정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.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, 첫 번째로는 그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확진자 급증 상황이 기간이 한 2주 정도 진행됐었다고 보고요. 이번에도 8월 중순부터 지금 확진자가 좀 늘어난 상태에서 거리두기가 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 슬슬 거리두기 효과가 좀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또 정부 통제가 전면 마스크 착용 등으로 조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,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이번 주 내지는 다음 주 초에 아마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한 우려가 좀 정점을 찍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이제 저희가 그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이 대규모로 나타났을 때 비교적 좀 정확히 예측했던 곳이 이제 JP모건 그 보험시장 분석팀인데, 그쪽에서도 지금 그 확진자 수 정점 예측을 8월 말 9월 초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어떤 거리두기 효과가 좀 나타난다는 가정 하에서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반이 확진자 우려의 정점이 될 것이다,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맞아요.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거리두기 상향 조정과 함께 계속되는 이런 확진자 수 세 자릿수에도 불구하고 들어온 것을 보면 확실히 JP 무건의 이 보고서라든지 말씀하셨던 대로 이달 말에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을 거라는데 어느 정도 그 심리가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러면 지난주처럼 확진자 수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어느 정도 지난주에 바닥을 딛고 이제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9월을 좀 기다리면 될까요? 네,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주에는 그 지난주 어떤 충격에 이은 이후에 어떤 그런 후유증이 조금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주식시장이 조금 더 기간 조정의 성격을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, 가격 조정 측면에서는 지난주에 이미 좀 많이 프라이싱을 했다,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또 이번 주를 지나면 이제 사실 다음 주부터는 9월이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부터는 아마 9월을 반영한 주식시장이 이제 형성이 될 것 같은데, 최근 한 2주 동안의 주식시장의 좀 부진과는 다르게 이제 9월 달에는 다시 조금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겠나, 그런 기대감 등이 아마 주 후반부터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코로나 이제 우려가 이번 주, 빠르면 이번 주, 늦으면 다음 주 초에는 피크아웃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시행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데, 지금 할지 안 할지는 사실 며칠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, 어쨌든 이번 주 내로 이제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할 건지 안 할 건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
결국은 뭐 어떤 형태로든 결정이 되면 아마 금융시장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겁니다. 이게 거리두기 3단계를 한다는 게 사실은 경제에 좀 불진한 어떤 우려가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3단계를 시행하고 나면은 그 거리두기 효과가 더 강화되기 때문에 또 코로나 확진자 수는 9월 달에 또 잡힐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거리두기 3단계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게 이번 주라고 보면 조금 불확실성 해소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및 증시 환경이 여전히 조금 우호적이다. 그러니까 미국 쪽은 지금 코로나가 조금 계속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양책 합의가 아마 9월 초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.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공매도 관련된 건데요.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우려는 코로나가 다시 늘어나는데 공매도 금지가 이제 해제될 것이다. 이런 우려가 같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9월 장세는 코로나가 다시 좀 잡혀가는 과정에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. 이런 흐름이 좀 잡혀갈 것 같습니다. 이유는 최근에 뉴스플로우를 보면 공매도 금지가 이제 지난 3월에 시작을 해서 9월 15일에 끝나게 되는데 지금 그 공매도 금지가 이제 연장될 것이라는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좀 유력하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정상으로 보면은 이번 주 26일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가 있고요. 뭐 빠르면 이번 26일 그래서 결정이 좀 될 수도 있고요. 27일에는 또 증권업계 간담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26일이나 27일 정도에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연장이 되는지 여부가 얘기가 될 것 같고요. 지금 수순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금지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조금 한층 편안한 9월을 맞이할 수 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의 우려는 이제 코로나가 늘어나는데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라는 거였지만 반대로 9월 증시는 이제 코로나 우려가 완화되면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되는 그런 또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어떤 우려와는 조금 다른 9월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이 우려했던 악재들이 일단 피크아웃 정점을 찍으면서 완화되고 수급적으로는 이 대내외적으로 안팎으로 유동성이 유입될 수 있는 이런 9월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.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벌써 8월 말일이잖아요.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미국의 부양책 이야기도 해 주셨기에 사실 부양책이 통과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8월 후반부에도 뉴욕장의 분위기는 꽤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런 분위기 안에서 미증시에서의 이번 주 또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는지 증시 일정도 큰 그림에서 또 그려주세요. 네. 일단은 뭐 지금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갖는 일정은 잭슨홀 미팅입니다. 뭐 워낙 한 해에 한 번밖에 없는 미팅이고 굉장히 중요한 금융시장의 이벤트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는 이제 철저하게 잭슨홀 미팅을 주시할 것 같고요. 그 안에서도 특별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이제 그런 코멘트가 나올 것 같은데 전반적인 파월의 발표 기조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부양 기조를 계속 해 나가겠다. 이런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하기에는 사실 경기가 조금 턴을 하고 있고요. 또 반대로 또 부양책을 얘기하지 않고 긴축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경기 회복은 미흡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연준이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좀 뉴트럴한 시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일부 미팅에 대해서 좀 경계감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파월 의장의 코멘트는 결국 9월 15일에 있을 FOMC로 공을 조금 넘기는 그런 수순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잭슨홀 미팅에 따른 주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지난주에 사실 경기 민감주는 일단 좀 자제하고 언택트 관련주로 포트를 구성하자라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어요. 단기적으로 좀 튀어오를 수 있는 음식료라든지 언택트 온라인 교육까지 말씀하셨던 종목들이 단기적 시세가 꽤 좋았습니다. 어느 정도 정점을 찍어가는 구간에서 포트폴리오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.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어느 섹터를 보고 대응해야 될까요? 네,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장분위기와 이제 다음 9월이 시작되는 장분위기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
이번 주까지만 조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코스닥에서 투자 기회를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.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. 코스닥에서 특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종목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공매도 과거에 이제 금지가 해제됐을 때 주식시장의 충격이 사실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컸거든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이제 해제된다면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많았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 이번 주 내로 아마 윤곽이 나올 텐데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된다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이다.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의 조정 흐름에 대한 반등 양상이 코스닥에도 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요. 그다음에 코스닥 내에서도 일단 이번 주는 그 확진자가 수백 명대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경기 방어적인 그런 코스닥 종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제 그런 투자 기회를 좀 찾는다면 아마도 그 코스닥 시장 내에서 비중이 높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계속 관심이 쏠릴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당분간은 그 코로나 숫자가 일단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했던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조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단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코스닥에서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갖는 제약바이오나 게임주 등이 좀 유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이제 9월을 준비하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투자 시기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9월 달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환경이 다시 조금 편해진다면 다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경기 민감한 그런 업종들, 예를 들면 뭐 자동차나 증권주 같은 종목들이 되겠죠. 이제 그런 종목들이 다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월을 대비하는 투자자라면 이번 주에 이제 경기 민감주를 다시 이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짧고 긴 구간 안에서의 투트랙 전략까지도 포트에 잘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절대 전략의 또 흥국증권 변준호 연구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. 아직은 좀 불안하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았으면 오늘까지 확인했다라는 시각이 줄을 이뤘네요. 더 나아질 9월장을 반영하는 전략까지 저희 함께 살펴봤습니다. 열린시장 클로징벨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함께 나눠봤습니다.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. 오늘은 안도했고 내일은 더 나아지길 기대해봅니다. 편히 쉬시고요. 이어지는 종목 고민 진짜 쉬운 진단에서 함께 해결해보세요.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.